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결국은 혼조 양상을 보인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은 장중 내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다는 소식 덕분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버니 샌더스와 4명의 상원 의원이 이 합의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이 합의안이 실행될 가능성은 계속 있겠지만 좀 지연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한 채 마감이 됐는데 최근 급락장의 모양새를 보면은 2거래일 연속 급락하다가 하루 반등하고 2거래일 급락하다 하루 반등하고 이런 모양새가 있었죠. 다만 이와 반대로 지난 밤 사이에는 2거래일 연속 반등했다는 점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5일 뉴욕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타결한 데 힘입어 상승 출발은 했는데요. 이 합의안이 새벽 2시에 발표됐습니다. 당초에 거론됐던 1조 달러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구제금융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지원, 또 개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 의료 지원 등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부양책이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단기 충격에 직면하겠지만 이후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전거래일 주요 지수들이 이미 폭등을 했죠. 이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다소 누그러든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약 2달 만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경기부양책 타결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요. 장 초반에 이렇게 반락하면서 상승폭을 좁혔습니다. 이내 다시 오르면서 오름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장 막판에 상승폭을 다소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2.39% 오른 21,20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장 초반에 역시나 오르다가 오름폭을 반납하는 듯 했습니다. 후반에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키워나가는데요. 0.45% 하락해 7,38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장 초반에 역시나 오르다 내리다를 반복하다가 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오르면서 1%대의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2,4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듯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상승한 채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유가가 오른 측면이 있는데요. 자, 유가도 사실 장중 내내 오르내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중에는 25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다가
장중간에 23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하는 등 이 등락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 정도의 상승 탄력, 24.26달러 정도의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의 경우에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0.851%까지 오른 채 거래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물 금리, 1개월물과 3개월물은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등 금리에서도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국제 금 가격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1.4%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의 경우에는 최근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 3거래일 동안 1,400달러 선에서 1,600달러까지 아주 급격하게 오르기도 하다 보니까 지난 밤 사이에는 또 이 고점에서 매도하려는 그런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100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103까지 갔던 이 달러 인덱스가 100.89까지 소폭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혜진 앵커가 첫 번째 외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미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에 타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NN 기사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White House Senate reach historic $2 trillion stimulus deal. 백악관과 상원 의원들이 현지 시간 25일 이른 오전 새벽 2시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에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칠의 마라톤 협상 끝에 역사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인데요. 2008년 두 차례 부양책보다 더 큰 액수로 2조 달러, 우리 돈 약 2,500조 원에 해당하는 긴급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날 미치 맥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이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역사적인 경기 부양책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는데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요. 긴급 자금을 지방과 기업 또 개인에게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현금 지급의 경우 성인 한 명당 1,200달러, 어린이 한 명당 500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법률 조문 작업을 거쳐 조속히 표결에 붙이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경기 부양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급격한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한 빠른 회복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매우 빠른, 매우 급격한 리세션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 상당히 빠른 반등에 나서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경제 상황이 지금 멈췄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매우 급격하지만 바라건대 매우 짧은 리세션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만약에 이 셧다운이 기간 동안 고용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충격이 어마어마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히 빠른 경기 반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 시장의 급락을 보면서 대공황을 좀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는 대공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공황은 인간이 초래한 문제가 금융과 이 경제에 통화에 충격을 준 것이라면 이번 사태는 눈폭풍과 같이 거의 자연재해에 가깝기 때문에 대공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대공황을 아주 깊게 연구했던 대공황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죠.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벤 버냉키 의장이 여러 가지 조치를 사용함으로써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런 인물이 내놓은 만큼 이 인물의 발언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종목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잉인데요. Boeing is expected to get billions of dollars in bailouts from the Senate.
보잉이 부양책 법안 통과로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원에서 현지 시간 25일 타결된 코로나19 구제금융 법안에 보잉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지원 방안도 포함이 된다는 이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 출처에 따르면 170억 달러 규모의 국채 규정이 보잉을 포함해 타격을 입은 여러 기업들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항공사와 노동조합이 현금 보조금과 대출을 포함해 580억 달러, 우리 돈 71조 4천억 원 규모의 완화책을 펼치겠다고도 전했는데요. 구제안을 제공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공화당 측은 이에 오직 대출 형태로만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초에 보잉의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회사는 워싱턴주 에버레트 공장을 2주간 폐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코로나19 직격탄에 휘청이는 보잉을 미국 정부가 구제 금융하더라도 투자자들의 불안이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신용 등급을 A-에서 BBB로 2단계 낮췄습니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이번 구제금융이 보잉을 되살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하나인 타겟이 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타겟의 CEO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타겟도 그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처럼 필수 소비재, 손세정제라든지 아니면 휴지와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을까? 바로 의류나 액세서리 매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생활 필수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에 많이 팔고 있었던 의류, 액세서리 이런 품목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상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언 코넬 CEO는 올해 원래 타겟의 매장 몇 군데를 리모델링 하려고 했지만 이 계획도 다 연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올해 회계년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겟의 모든 매장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는데요. 일시적으로 모든 교환이나 반품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감염된 소비자가 물건을 매장으로 들고 올 경우에 그 감염이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매번 결제가 끝날 때마다 계산대를 소독하고 또 직원들이 소비자들의 개별 장바구니에 절대 손대지 말 것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만큼 이 기업 가치의 평가는 또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타겟에 대한 투자 의견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과 함께 글로벌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해 봤습니다.